안녕하세요, 닥터 W입니다. 우리가 이솔질을 배운 지도 어느덧 몇십 년이 흘렀죠? 저만 그런가요? 첫 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솔질은 되게 귀찮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우리의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솔질에는 하나만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3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방법은 회전법이에요. 자, 왜 회전법일까요? 이렇게 회전해서 바로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아랫니는 위로 퍼 올리듯이 윗니는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우리가 소위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분노의 양치질은 가로로 이렇게 쓱싹쓱싹 하는 횡마법이라고 하는 이솔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좋냐? 이걸 제가 2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잇몸과 치아에 모두 좋지 않아요. 잇몸이 점점점 내려가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 여기 치아도 점점 파이게 돼요. 나중에 어르신들 보면은 V자 모양으로 많이 치아 목 부분이 파여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안 좋은 이솔질하고도 관련이 매우 깊어요. 또한 구조적으로도 보면 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 들어가는 틈이 있죠. 이렇게 움푹움푹 패여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가로로 이솔질을 하게 되면 음식물을 빼려고 이솔질을 해야 되는 것이 되려 이 사이에 음식물을 끼워 넣는 역할을 해요. 어때요? 잘 들어가게 생겼죠. 따라서 가로로 닦는 분노의 양치질 횡마법을 지향하시고 회전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시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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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보통 이렇게 한 부분을 5번에서 10번 정도 닦아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2번째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이솔질인데 제 궁극의 필살기, 바로 바스법이라는 이솔질입니다. 뭔가 악기 음인 것 같죠? 바스. 굉장히 우아하게 이솔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를 닦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 끝이 치아가 아니라 잇몸을 향하도록 이렇게 45도로 틀어주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미세하게 원을 그리면서 문질러 주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법처럼 이렇게 쓸어내리는 거예요. 다시 옆으로 이동해서 조그맣게 원을 그리면서 닦아주다가 아래로 빼내듯이. 아래는 반대겠죠? 아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치아를 향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잇몸을 향하는 거잖아요. 잇몸을 향하게 해서 동글동글 위로 퍼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솔질은 왜 좋을까요? 바로 그것은 치주세균이 서식하기 좋은 치은 열구, 저번에 말씀드렸죠, 고랑이라고. 그 고랑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솔질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사실 이 보이는 치아 부분은 대부분의 분들이 잘 닦아요. 바로 이 치은 열구를 잘 닦아내냐 못 닦아내냐에서 고수와 하수가 갈리게 되는 겁니다. 이 치은 열구 부분에 있는 치면 세균막을 잘 제거해줘야 저희가 치주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잇몸 마사지 효과도 있어서 제가 실제로 이 이솔질 방법을 환자분들에게 많이 추천을 드렸을 때 좋은 효과를 보았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것은 와타나베 이솔질인데, 그냥 딱 들어도 일본 분이라는 느낌이 물씬 풍기죠. 근데 갑자기 나베가 먹고 싶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 이솔질은 쉽게 말해 투스픽 메소드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쑤시개 이솔법입니다. 따라서 치아 사이를 칫솔로 닦아주는 방법인데, 사실 이 방법은 초보자들이 따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숙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언급을 해드리고, 다른 영상에서 와타나베 이솔질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참 이솔질이 그냥 닦으면 될 것 같은데 별의별 방법이 다 있죠? 저도 시간과 여건이 된다면 와타나베 이솔질에 대항하는 W 테크닉을 개발해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솔질에 대해서 은근히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솔질 시간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참 대답하기 애매한 질문이죠. 집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집이 많이 더러운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집이 깨끗한 사람은 조금이면 되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솔질을 할 때 기분에 따라 이솔질을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여기를 치카치카다가 그냥 여기 닦다가 이렇게 닦다 보면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반드시 소외되는 부분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솔질을 할 때 정해요. 시작 포인트를 정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시작을 했다. 그럼 다른 데는 닦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닦아서 여기까지, 이 끝까지 와요. 그 다음엔 어디를 닦아야 될까요? 안쪽을 닦아주는 거예요. 안쪽을 이렇게 닦아서 왔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안쪽 아래로 내려가면 되겠죠. 쓱싹 쓱싹, 그 다음에 다시
바깥쪽으로 돌아서 쓱싹 섬에 시작했던데 바로 아래서 끝나게 되죠. 이러면 소외되는 부분 없이 닦을 수가 있어요.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치아 안쪽을 닦는 것이 상당히 힘든데 좋은 팁이 있나요?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질문이에요. 자세가 됐어, 기본이 됐어. 바깥쪽을 닦을 때는 사실 방해가 될 것이 죄송합니다. 입술밖에 방해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2개씩 닦는 것이 가능하죠. 하지만 안쪽은 어떻습니까? 이 치아들 자체가 바리케이트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대각선으로 접근되기 때문에 2개를 한 번에 닦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그럴 때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씩 닦는다는 생각으로 닦으셔야 돼요. 자, 바깥쪽을 닦을 때는 이 치아의 가로 모드를 이용해서 닦지만 안쪽을 닦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대각선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끝으로 닦아준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닦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자면 이것 때문에 걸려서 지금 수평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닦아서 끝부분으로 하나씩 그리고 주의할 점, 이 아랫니 안쪽은 특히나 치석이 정말 많이 생기는 취약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을 가로로 닦게 되면 여기가 곡률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완전히 세로로 하나씩 이렇게 닦아줘야 잘 닦이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가끔 너무 피곤한 날, 일에 쩌든 날, 그리고 음주감을 즐기고 오신 날, 그냥 다 귀찮잖아요. 집에 오자마자 그냥 바로 좀비처럼 쓰러져서 주무시고 싶은 거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이 칫솔이 우리를 수술용 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다는 거. 가끔 맥도날드나 아웃백 가면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립이나 스테이크를 박력 있게 뜯고 계신 거 종종 보시죠? 다들 입술질 장인이신 겁니다. 오늘의 결론, 우리도 그렇게 됩시다.